도쿄 시내에 위치한 오에도 온천 테마파크. 평범해 보이지만 들어서는 순간 딴 세상이 펼쳐진다. 에도 시대를 재현해 놓은 테마 공간과 현대적 놀이시설을 갖춘 이곳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온천이다. 이렇듯 어릴 때부터 접해온 온천은 일본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고향이다. 日本人はもう昔からその温泉はその湯治場としてもその体を長期的に休めるというのも温泉を使ってましたけど、今こういった都内に温泉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また一つの温泉ブームになっておりますし、あとは露天風呂、それと個室風呂、これが最近では非常にブームになっておりまして。 일상 속으로 다가온 온천. 이제 좀 더 쉽게 도심에서도 온천욕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온천은 그저 목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천이란 말 속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생활 깊숙이 뿌리내린 온천.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녹아든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일본 혼슈 북서부에 위치한 아키타현. 이곳은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온천들이 많은 지역이다.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오가 온천이야. 주로 단체 여행객들을 상대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 휴양지의 특성을 갖게 됐다는 오가 온천이야. 온천수를 제일 처음 만난 곳은 뜻밖에도 식사 장소다. 온천수에 갓 잡은 신선한 생선을 넣고 숯불에 달군 돌을 넣어 단번에 끓여내는 이시야키 요리는 오가 지역의 명물인 향토 음식이다. 예전 오가 마을의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잡은 고기를 재빨리 익혀 먹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아직까지도 전해져 오는 것이다. 생선이 어느 정도 익었을 무렵 정종을 넣은 미소를 풀어준 후 두부와 파를 넣어 한 소끔 끓이면 이시야키 요리가 완성된다. 이시야키와 함께 차려지는 음식은 오가 온천향의 온천 가이세키 요리로 일본 어느 지역의 온천을 가도 만날 수 있는 건강식이다. 아키타현의 또 다른 온천지구인 뉴토 온천향. 오랜 옛날부터 질병 치료 효과가 알려져 유명해진 츠루노유 온천을 찾아가 봤다. (1650년에) 개장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츠루노유 온천의 유래는 전설같이 내려오고 있다. 江戸時代の中頃にですね、もともとはここ旧田沢村という村の中ですので、田沢の湯というのが本来だったんですけども、江戸時代の中頃に漁師の勘助さんがその鶴が傷を癒して飛んでいったというのを見まして、鶴の湯という名前が霊験新たかだということで、その時から鶴の湯という名前になったんだそうです。
최고의 경치를 가진 노천 온천탕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이미 그 이름에서부터 치료 효과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온천욕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탕치라 한다. 같은 온천 내에서도 각 탕별로 치료 효과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곳 츠르노유 온천은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의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탕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실내탕 중의 하나인 백탕은 나트륨, 탄산수소염 등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예로부터 불임과 신경통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 탕치는 온천욕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갈하게 하여 심신의 안정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탕치의 풍습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これはね民間療法から始まってね神話の時代から始まるんですよ。で日本の神話に大国主の御事といって薬の神様がいてねでウサギが背中やけどしてでその姿を見てそれで海につけたわけです。それが始まり当時とはですねいつも生活している日常生活圏から非日常的なところへ転調するわけね。だから温泉地へ旅行するっていうことでそこで温泉に入ってそれからその土地の食べ物を食べてそれからその周辺の遊歩道、歩くということそれから環境ですね海とか山とか、森で囲まれた、そういった環境これが自然治力を刺激するわけですね。でそれが湯治なんです。 탕치는 건강을 회복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인 셈이다. 그래서 온천에서 맛보는 가이세키, 즉 온천 정식 요리는 단순한 별미가 아닌 대부분 그 지역만의 특산물과 조리법으로 차려지는 건강식이다. 이 또한 탕치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다. 아키타현에 탕치 전문 온천으로 유명한 또 다른 곳을 찾아갔다. 1897년에 개장한 히카게 온천은 좀 특이한 풍경을 엿볼 수 있는데 이곳은 치료를 위해 장기 투숙하는 탕치객들의 숙소다. 히카게 온천에 와서 치료하기 시작한 지 20일이 넘었다는 올해 74세 따자와 씨. 벌써 낫기 시작한다며 다리를 보여줬다.それで病院行った結果がほとんど治らないわけさ。それで世間の噂を聞いて、ここの日陰温泉に来るとある程度治るとそういうアイデア来たわけさ。それで2週間から3週間ぐらいの予定で今年は初めて来たわけだここへ。 이 히카게 온천은 특히 아토피나 피부 질환의 치료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장기 투숙하는 탕치객 중엔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보통 하루 3번 입욕을 하는 탕치는 증상이 심할 경우 4번까지도 가능하다. 유황과 염분이 조화된 히카게 온천의 온천수 성분이 너무 강해
자주 입욕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한다. で昔はね当時っていうのはこちらほら農村地帯ですねお米作ってますねそうすると田植えの前に田植えの後ね水に入って田んぼね田植えますでしょその後にまず入るんですよ冷えを取るために体の冷えをそして今度また秋の収穫が終わるとまた入るわけです。だからそういうのはほらお米を持ってきたりねなんか持ってきて湯治するんですよ。それが昔本当は湯治っていう形の古い形です。 쌀 생산지로 유명한 아키타현. 농부들의 오랜 탕치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졌고 그 때문에 탕치의 형태가 어느 지역보다도 아키타현에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로 준비되는 온천 가이세 기요리엔 탕치객들이 특별 주문한 요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각자의 증상에 따른 식이요법 식단이 대부분이다. 가이세키 요리는 전체와 맑은 국, 생선회, 구이, 조림, 찜이나 튀김의 순서로 음식을 낸 다음 마지막 식사로 밥과 된장국, 절임김치를 한 번에 낸다. 히카게 온천은 특히 피부질환 탕치객이 많아 가이세키 식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アトピーがありましてそれで親戚の方からこの前この日陰温泉が放映されたテレビを見てアトピーに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言われてで紹介されてここ来たんですけどで来たのが1月20日なんですけどもで1週間ぐらいしたら今まで悪かったものが全部出てそれで今約1ヶ月なんですけどだんだん良くなってきてるのでもうちょっと日にちを延ばして2ヶ月ぐらいで頑張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 겨울이면 폭설이 내리는 아키타현의 요코테. 하지만 이 눈이 없었다면 요코테시의 새해맞이 행사는 그저 시시했을지도 모른다. (400년) 전통의 축제인 가마쿠라는 눈으로 굴 모양의 가마를 만들고 그 안에 갖가지 소원을 비는 쪽지를 넣고 촛불을 켜는데 원래는 물기원 행사에서 발전한 축제다. 지금도 쪽지들 중엔 풍부한 물을 기원하는 내용들이 많다. 이 가마쿠라 행사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축제다. 자기만의 방을 가지지 못했던 어린아이들도 이날만큼은 눈으로 만든 방의 주인이 된다. ありがとう。 이렇게 소꿉장난처럼 어른들에게 대접을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답례를 하며 가마쿠라 축제를 함께 즐긴다. 아키타현 오다테시에 독특한 조리 과정과 이름을 가진 건강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112년 전통의 호쿠슈 구라고. 이곳의 대표적인 요리는 기리탄 포달. 아키타의 특산물인 쌀로 지은 밥을 반죽해 삼나무 막대에 꽂아 모양을 잡는 것이 특징인 이 요리는
연습용 창 끝 부분과 모양이 비슷하다는 뜻에서 나온 탄포와 자른다는 의미의 길이가 합쳐져 붙여진 이름이다. わかりました。イメージ、それこそイメージ。そうできるんですね。이 길이 탄포는 느타리버섯과 미나리, 토종닭과 곤약 등을 닭육수에 넣어 끓이는 전골 요리다. 재료를 넣은 후 잘 구워진 밥을 잘라 넣어 함께 끓이면 기리탄포 요리가 완성된다. 밥반죽이 잘못되면 구운 후에도 전골 속에서 풀어져 죽이 되는 보기보다 까다로운 요리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아, お味はいかがですか？見た目よりもとってもさっぱりしてて、柔らかい味がします。ね、きりたんぽはここで採れたお野菜と、そしてここで採れたお米、それからここで育った比内地鶏という鶏を入れてお鍋にしてあります。ですからとてもバランスのいい健康的なお鍋だと思います。 아키타현 사람들은 겨울이면 이렇게 화로 주변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기리탄포를 맛보며 추운 겨울을 이겨냈던 것이다. 탕치로 유명한 아키타현에 현대적인 의미의 탕치 시설이 도입됐다. 아키타현 건강증진 교류센터인 유포레. 온천욕과 수치료를 병행하는 이 건강센터엔 기포탕, 폭포탕, 증기탕, 수면탕, 수중 안마탕 등 총 11종류의 온천수 입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정확한 온천 요법을 조언해주며 영양 상태나 운동 처방까지 안내해주는 유포레는 1997년 개장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유포레는 일본 전역에 설립된 30개의 건강증진 교류센터 중 하나로 지역민을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강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대식 탕치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역 도야마현. 얼핏 보면 수영장 같지만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현대식 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심층수란 빛에 노출되지 않은 심해 300m 이하에서 끌어올린 미네랄이 풍부한 바닷물이다. 혈액순환 촉진과 보습 효과가 뛰어난 해초팩에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를 섞으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海洋深層水を温めて使っています。そうするとたくさんのミネラルが含んでいるのでよく温まります。それから皮膚が柔らかくなります。それから、マグネシウムは特にその中心作用ですが、炎症とかですね、そういう皮膚の病気に対して特に炎症とか痛みを抑える作用があります。 최근 심층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가공되어 나오는데 마시는 물에서부터 화장품, 심층수로 담근 간장이나 술 등이 지금 한창 인기다.
심층수가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 도야마의 한 찻집에선 일본에서 보기 드문 차를 만날 수 있었는데 심층수와 약재가 어우러진 그것은 바로 한방차다. 오차가 대부분인 일본에서 다양한 약재를 사용한 한방 약차는 물론 약선 요리까지 도야마현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예부터 약재의 고장이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옛날 방식대로 약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 찾아간 이케다야 야스베 한약방. 이곳의 대표적인 약은 한곤탄. 예전엔 37가지 생약을 섞어 만든 만능약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혼을 다시 불러온다는 뜻을 가졌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5가지 생약만을 섞은 위장약으로 특화됐다. 한곤탄을 수동으로 만들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일정한 굵기로 재료를 떼어내고 또 일정한 힘을 주어 약재를 둥글게 만들어내는 것이다.粒の大きい小さいは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マスの穴の大きい小さいです。手前の方は小さいんですが、後ろは一回り大きくて、明治時代の中頃にどうもお線香を作ってる機械を参考にしてこういう機械を発明したみたいですね。 도야마가 약으로 유명해진 것은 오랜 옛날 마에다 마사토시라는 영주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친구에게 갖고 있던 약을 줘 낫게 하면서부터다. 그 이후로 도야마의 약이 잘 드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렇게 유명해졌던 것이다. 이 일화 이후 도야마현이 약의 고장으로 명성을 더욱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약을 팔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갔던 바이야쿠상 때문이다. 種もみの産地として全国トップクラスのシェアを誇る富山県ですが、そのきっかけはバイヤクさんが庄川町の種もみ 보부상과 같은 의미의 바이야쿠상은 그 옛날부터 독특한 판매 방식을 고수했는데 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きました。配置薬と言いますが、家庭を訪問します、製薬会社の人が。そして薬をワンセット置いてきます。でその時はお金を取りません。で1ヶ月経ってまたそこを訪問した時に減っていた薬の分だけお金をいただきます。ですからその方式を専用小売と言います。先に使ってもらって後で収益を得る。で専用小売の方式がすごく良くて、でこれだけ有名になってます。 바이야쿠상들의 판매 장부인 가케바쪼는 약 종류, 방문이, 수익금뿐만 아니라 고객의 건강 상태와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였다. 그 시절 신용 판매와 더불어 고객 정보의 소중함을 알았던 바이야쿠상들의 판매 기법이 놀라울 뿐이다. 특이한 것은 아직도 바이야쿠상의 판매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약회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자전거 대신 자동차로 움직이는 이들은 바이야쿠상 대신 배치 가정약 판매 사원으로 불린다.
전국적으로는 3만 명, 도야마 현내에선 약 2,400명이 배치 가정약 판매 사원이다. 배치 가정약 판매 사원들이 가져오는 약들은 대략 15가지 정도로 대부분 생약 성분의 한방약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네. じゃあお父さん膝が痛いようでしたらこういうのもね、いいんで。ああ、そうですか。この薬飲んでればまあ。あ、そうですか。膝痛いやったらこれを飲んでみ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위중한 병에 쓰이는 약이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없다. 오로지 이들이 취급하는 것은 가정 상비약이다. よろしくお伝え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듯 일본 한방약의 전통을 간직한 도야마현에선 대학과의 연계도 활발했다. 일본 내에서는 최초로 약과를 병설한 도야마 의과 약과 대학. 이곳에서는 명맥이 끊긴 거나 다름없는 일본 한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일본엔 서양의학을 전공한 전문의만 있을 뿐 전통의학에 관한 동급의 자격 제도는 없다. 지금까지 일본 한방은 발전은커녕 연구 자료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도야마 의과 약과 대학에서는 한방약의 성분과 그 효능을 연구하는 열기가 뜨겁기만 하다. 日本の場合ですね、90% 以上は中国から輸入なんですね。日本で自力で生産できないんですよ。だからそういう状態になりますから、これからはその資源をいかに保全してですね、有効利用するということ、これが大事なんです。でうちも今度は今回の後には小松さんという教授がお話ししていると思いますが、やはりその資源が大事なんです。で科学的に先ほど言った漢方の理論およびそういったものを科学的に解明して、そして事実に基づいて本当のその中から言い伝えだとかその伝統的な本に書いてあったとかいうことではなくて、今私たちが本当に聞くかということを調べ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도야마현의 국제전통의학센터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 치료법을 연구 중이다.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개발에 힘쓰는데 요즘 이곳에선 유럽의 탄산육 온천수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연구실에선 인도의 아유르베다 전통 치료법인 시로다라의 최적 조건을 알아내기 위해 힐링 로봇을 사용하기도 한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일본의 전통의학 연구는 지금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さらに休養のグループに関しましては、伝統学のリラクセーション法あるいは癒しのテクニック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のをロボット化しまして、実際にそれはすでに東京のクリニックで使われておりまして、さらにアメリカの方でも共同研究の気合が来ておりますけども、そういうことで、伝統学の癒しのテクニックをロボット化することでロボット産業なども活性化し、さらにはそれを県民国民に応用することでメンタルケア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도야마 시내에 위치한 나카노 침구원. 한방의사 자격제도가 없는 일본에선 침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침구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뿐이다.
30년간 침술로 환자를 고쳐온 나카노 쿠니오 원장. 환자의 아픈 곳을 진단하기 위해 우선 손과 발 부위의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서 진맥을 동시에 한다. 痛いところにはまずすぐには治療しません。そしてまず脈を見てその経絡の流れがどこが悪いか滞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まず見る。それが脈診で見て、それでツボの位置をどのツボを選ぶかということをまず選んで、そして一番最初にその選んだツボをまず針をします。主に手足の五葉血というですね、5つの大事なツボを使ってその体全体のバランスを取るということですね。 진맥을 통해 약한 곳을 찾은 후엔 혈자리에 뜸을 놓아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나카노 원장은 질병이나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픈 부위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나카노 원장의 특이한 점은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주로 피부 표면의 혈자리에 침을 놓을 때만 사용하는 아주 작고 가는 호침만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굳이 호침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일까? 도쿄의 기타사토 동양의학종합연구소 부설병원은 일본 전통 한방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와 연구가 진행 중인 곳이다. 부설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그나마 일본 한방에 관심이 있어 찾아온 환자들이지만 한방약의 탕제법을 몰라 상담을 할 정도로 일본에서 한방은 낯선 치료법이다. 이 병원의 진료부장인 소고 이시노 씨. 환자를 진찰하는 그를 관찰하던 중 도야마의 나카노 원장과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 역시 환부에 직접적으로 침을 놓지 않고 신체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 주력한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아주 가는 침을 쓴다는 것이다. 日本の針の特徴は非常に細いんですよね。細くてそして管を使うという針管という管を使って針を打つということが一番の特徴です。太さや細さに関しては中国でも細い針もいろいろ長い針もありますけども管を使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せん。それで痛みを痛くなく刺すといいますかね、痛みを感じないように刺す、管を使って痛みを感じないように刺すというのが日本の特徴です。 일본에서 연구 개발된 히나이 침. 피부가 민감한 일본 사람들의 특징상 강한 침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다. 일본의 한방은 예로부터 중국과 한국을 거쳐 받아들여졌고 17세기 에도 시대의 그 전성기를 맞았다. 그 결실이 집대성된 의신방은 일본 최고의 의사다. 또한 1804년엔 세계 최초의 전신마취 외과 수술에 성공했을 만큼 화려했던 일본의 한방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日本の場合はですね、大きなその漢方の医学が変換されたのは明治時代以降です。
明治時代までは江戸時代を中心に非常に漢方医学が発展したわけですが、明治時代になりまして新しい国の方針で西洋の文明を取り入れるというそういう方針に変わりました。そのようなことからですね、医学においてもそれまで漢方医学を中心にやってきた医学が新しい西洋医学を中心に変わってきました。最近はですね、日本の場合は漢方が最近非常に注目を浴びておりますが、その大きな原因はですね、一つはやはり西洋薬の副作用が問題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副作用の少ない漢方薬を国民は希望するという傾向も見られております。 한방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요즘 기타사토 연구소에서는 서양의 신약이 가진 장점을 한방약에 추가시키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규격과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량화하는 것인데 자동 포장된 약재가 함량 미달일 경우 가차없이 버려진다. 지금 일본은 자연요법과 전통치료법의 과학기술을 무장해 미래의학을 준비하고 있다.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서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들을 위해 탄생한 것이 있다. 지금 한창 도쿄에서 유행하는 그것은 바로 리프레쉬 테라피다. 리프레쉬 테라피 중에서 특이한 것은 효소 테라피다. 자연 발효된 효소에서는 섭씨 65도에서 72도 정도의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찜질을 하면 그 열이 직접 피부에 다 전달되므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고 한다. 体の中心なんでね。いかがでしょうか。暖かくて気持ちいいです。本当にもうこれは自然の発酵熱だけなので、もう入ってるものはヒノキのがくずと米ぬかと、あとは酵素って60種類の野菜を発酵させた液体が、野菜のエキスと思えばいいんですけど。 이렇게 효소 찜질을 하면 몸속의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어 리프레쉬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노송나무 껍질을 사용해 산림욕 효과도 느낄 수 있는 효소 테라피는 피로 회복, 신경통, 고혈압, 위장병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능이 좋다고 한다. 石鹸を使っ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はい。あとはガウンを着て向こうでやって 도쿄에서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한 또 다른 리프레쉬 테라피는 바로 고압 산소 에어 테라피다. 외부와 차단된 캡슐형 챔버 안에 산소 농도를 30% 증가시키고 수심 3m의 기압으로 유지시키면 약 50분 후엔 2시간의 유산소 운동을 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좋은 고압 산소 에어 테라피는 원래 뇌졸중 같은 긴급 의료 시에 사용하는 의료기구였으나 이것을 건강 보조기구로 간편화시켰다고 한다. はい、どうもお疲れ様でした。なんか寝れましたか。ちょっとすっきりした感じですね。 지금 도쿄에선 올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다. 특히 우에하라 거리에 위치한 기요즈 키친은 음식에 독특한 개념을 도입한 건강식 전문 레스토랑이다. 기요즈 키친에서 표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첫 번째는 슬로우 푸드다.
슬로푸드란 패스트푸드의 반대이자 제대로 천천히 숙성시킨 좋은 원료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심플리 푸드. 좋은 재료를 사용해 맛과 영양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히 조리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은 패스트푸드로 일반적인 인스턴트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보관하는 개념인 것이다. そのスローフードって言葉自体は、イタリアでね発祥して今全世界にこう広がっているんだけれども、その根底にあるのはその人間、僕たち人間がねその大きな意味での自然の一部なんだっていう、そこが一番重要なキーワードなんですよ。僕たちは自然の一部なんだと、地球というね、または宇宙というであるから、僕たちの体はその自然なものを食べることによって生命をつないでいくし、この一つの生命としても一番力を発揮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ね。 이제는 음식의 개념과 조리의 방법뿐만 아니라 재료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한 콩과 두부.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콩과 두부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한 교토후 후지노 카페. 이곳에선 그야말로 두부로 못 만드는 음식이 없다는데. 두부, 파, 당근, 쑥갓, 어묵, 버섯, 다시마가 주재료인 유토우 나베. 이 요리는 맑은 두부 전골로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준비된 재료에 육수를 부어 끓여낸 다음 소스를 찍어 먹는 요리다. 두 번째 요리는 토우 덴카쿠라고 불리는 두부 꼬치 요리. 생두부 꼬치 위엔 미소 소스를, 두부떡 꼬치 위엔 유자 소스를 얹어 먹는 아주 간단한 요리로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세 번째 요리는 오반자이로. 두부로 만든 유부와 유바를 채소와 함께 무친 요리를 말한다. 무와 당근, 아스파라거스에 콩물을 부어낸 두유탕인 큐카부라. 그리고 두부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과자까지. 온통 두부로 만든 요리에 놀랍기만 하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그리고 디저트까지 두부만으로도 일본 전통 코스 요리인 가이세키 요리가 차려졌다. 일본人はですね、歴史的に見ると抗酸化成分の取り方がうまい民族だと思います。つまりポリフェノール、あるいはビタミン C とか E とかいろいろありますよね。でつまり老化というのは酸化、細胞レベルで言えば酸化ですから、その酸化をですね防ぐ成分を取るのがうまいんですよ。でそれは野菜、大豆、あるいはこの漬物、それは海藻がありますね、きのこがありますね。でそういうものをですねほとんど毎日のように食べるんですよ。ですから体がですね多分地球の人口というのは63億くらいあるわけですよね。でそのうちで日本人は最もですね酸化の遅い民族だろうと思います。酸化しづらい民族だと思います。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 속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킬 줄 알았던 일본. 덥고 습한 섬나라 특유의 기후를 가진 그들이
본능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탕치였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소통하며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던 탕치는 전통적인 리프레시 방법이었다. この温泉のパワーを取りに、だから83歳のものはこの後そうだね100までにも生きられるように考えてやってくると、ここへ入ったらすごい驚いた筋肉がみんな生き返ってくる。鮎のように魚のようにピチピチピチ。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살아 숨쉬는 일본. 늘 새로운 시도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들은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도록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왔다. 온천욕과 식사, 그리고 리프레쉬.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로 일본의 자연 치유요법이었다.